저는 오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는 보셨겠지만 코이라는 비단잉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고 하죠. 그 코이라는 비단잉어는 사는 공간에 따라서 자기 몸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작은 어항 속에 있으면 5에서 8cm, 그리고 커다란 수족관에 있으면 15에서 25cm, 또 강물에 방류를 하면 120cm까지 성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제 자신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내면의 성숙도 같이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어항에서, 수족관에서, 강물에서 자기의 크기가 달라지는 코아처럼 저도 많은 시간을 노력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의 다른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는 왔지만 정말 나의 인성도 나의 성장의 크기만큼 성숙한 것일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느 금요일 날 제가 같은 상담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곧 70을 바라보시는 나이가 되었고요. 그런 말이 있죠. 고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드물이죠. 70까지 산다는 일이.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인생 70고래희라는 말에서 고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고이라는 나이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뜻대로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이가 되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생각해보면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나이를 먹긴 먹었는가 봐요. 근데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시간이 무식했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이런 지금까지의 나를 이끌고 온 것이라는 아이러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내가 무지한 줄도 모르고 무식한 줄도 모르고 마구마구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그 시간에 알았다면 나는 아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죽고 말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선생님, 그렇게 멋모르고 살아낸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가는 거겠죠 하고 저도 옆에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지금이지만 그나마라도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내 자신이 무식한 거나 무지한 줄을 알게 되었으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 그런 궁리라도 할 줄 알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지? 하고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선생님을 옆에서 보면서 박노해 씨의 그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슬퍼하지도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아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는 것이야. 온 하늘이 지금 바라보는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조차도 온통 사람의 길이니 무릇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길에서부터 찾아진 것이니 끝내 자신의 길 하나 찾아내어서 내가 살아온 마주한 캄캄한 어둠만큼 밝혀내고 그렇다면 세상이 밝아오는 것이라는 그 시를 그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이가 벌써 52세래 이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듣고는 제가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40대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였죠.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나이를 느끼십니까? 2주일에 한 번씩 해야만 하는 이 새치머리 염색, 전철에서 자리 양보를 받을 때, 아니면 둘레길을 걸었을 뿐인데 숨이 차오른다? 아니면 도대체 이 자식들하고 이야기가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럴 때 나이의 차이나 이런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돌아보니 제가 나이를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니 9을 잃고 나서 10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게 될 줄 알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은 삶이란 고통을 피해갈 수도 없고 그 고통에 가는 강을 건너야만 되는 것이고, 또한 삶은 내 앞에 주어진 삶이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헤어짐도 만남도 죽음도 삶도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의 지점이 내 나이를 느끼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내 앞에 주어진 삶이라는 선물 앞에서 아주 잘하고 잘 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꿈 따로 생활 따로 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그냥 가는 거야. 그것이 인생 뭐 있어? 별거야? 이런 정도로 살아온 거는 아니었지만 때로는 무작정 달리기만 하던 젊음을 믿고 단순 무식하게 틀린 줄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고집이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보니 가시덤불 속에 있었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와서 보니 이 몸과 마음에 또 영혼의 상처와 멈추성이로 남아있는 그런 상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흔을 돌아보면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삶에 질질 끌려다녀야만 하는 내가 너무 애처로워서 펑펑 울기도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산책을 하였습니다. 솔나무 숲을 걷다가 내 허리춤만한 크기의 솔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들고 질질질 끌면서 제 연구소로 온 것입니다. 제 연구소로 와서 그 솔나무 나무를 잘 주었습니다. 솔나무 향을 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는 그 솔나무 가지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도 낙엽이 친다. 또 제 무게에 못 이겨서 저렇게 뚝 꺾여서 떨어져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저렇게 가지 하나 꺾였다고 해서 소나무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통찰을 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위안을 삼았습니다.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제 반배면을 훌쩍 넘긴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런 큰 나무들은 온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도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는 어머니의 결핍, 아버지의 결핍, 또 분노로 타는 아픔을 지닌 커다란 모순의 시대를 지나서 온 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눌린 감정들을 또 억누르고 무조건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그걸 들여다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가 어디에 깃들어 있는지, 내 존재가 어디에 스며들고 있는가를 그렇게 아내, 남편, 친구, 친척 모두가 아닌,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아닌
그런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 선물처럼 다가온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했던, 불만족스러웠던, 잘 살려고 했지만 잘못 살아왔던 그런 내 앞의 삶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로잡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 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찾아서 숙제하듯이 해 나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돌봄을 가져야 될 그러한 필요한 시간을 마주하면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처럼 앞으로 30년이 될지 아니 3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0세 시대라고 하니 그런 저처럼 무기력하게 그 스스로의 기대, 스스로의 노력이 무너져서 그 완전히 꺾여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울고 아직도 과거의 감정에 고개를 들어서 질척거리기는 하지만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저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의 꿈들을 어떻게 펼쳐내고 살아갈 것인지 기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힘차게 비상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그런 신호탄이 터진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스스로 듣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고 나눌 때가 맞다고 저는 감히 나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찾아서 자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보낸 눈길, 내가 한 말 하나, 내가 한 행동 하나 그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서 내 영혼의 피와 살로 품성으로 갖추어진 나 자신, 그동안의 나 자신을 정말 자랑스럽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행복 메신저로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행하고 복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나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런 나를 이렇게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내 스스로를 알아보고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제세이화를 꿈꾸는 일, 제세이화의 꿈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실천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욱 갖추어 나가고 가치 있는 생각을 갖추어 나가는 나 자신을 만든다는 것,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에도 하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순의 나이가 된 이렇게 긴 세월이 된 지금에야 나의 무식, 나의 무지함을 마주 대하면서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다행히도 지금 이 정도라도 깨달았으니 길고 긴 비단 시간을 두른 채 내 마음의 성장을 만큼 내 영혼이 성숙되기를 소망해도 되는 나를, 세월의 강물에 몸을 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바다를 향해도 되는 지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는 많은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기에 그 아프고 그 힘든 것을 그 누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알아주어도 상처가 치유가 되는 우리들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커다란 무엇이 아니라 이해와 위로와 격려와 인정과 공감이 담겨있는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삶 속에서
가슴을 이렇게 떨면서 살아온 시간만큼 이제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서로 불빛이 되는 따뜻한 등대가 되고 따뜻한 숨결이 되는 시작이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쓴 세월만큼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죄는 아픔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픔을 아주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이고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꿈을 가꾸고 살아가자는 그런 주장을 감히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보였고 나에게 들렸고 내가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키우는 자산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으면 깊이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 속에는 아주 커다란 위대함이 숨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마다 1000번의 침략을 받았어도 모두 다 이겨낸 우리 똘똘 뭉치는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어떤 악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이기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자신의 때를 가장 멀리 눈부시게 비상하는 그 때를 기다려 온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를 마지막으로 가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꽃피어 조경화. 꽃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이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헐헐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감사합니다.